네, 최성민의 빅샷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기관의 눈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함께 고민을 하는데 혹시 가격 부담은 없는지, 아니면 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확 줄여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안에 이렇게 많은 종목을 좀 깔아놔야 되는지, 아니면 좀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오늘 그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퀀트 담당 이정빈 연구원, 오늘은 언택트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내 증시에 사실은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고, 8월 증시에서 뭐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건지, 뭐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우선 8월 증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PER 밸류에이션 밴드는 11배에서 12배 수준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ROE PBR 관점에서는 이게 코스피 2,4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ROE 10%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6.7% 수준이고, 최근에 IT 12개월 선행 순이익이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3.3%의 ROE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해줄 유력한 섹터는 이익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입니다. 네, 우리 이정빈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뭐 ROE 이런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지수는 조금 높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익 수준은 좀 낮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ROE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하죠,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나 자기가 가진 자본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 대만의 TSMC도 보면은 PBR이 한 7배인데요. ROE는 한 20%뿐이 안 되고요. 어저께 실적이 나온 알서포트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영업이익이 한 700% 성장했을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근데 ROE는 31%고 PBR은 7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와 같은 그 뭐 고정자산의 개념으로 ROE를 따져서 지금 이정빈 연구원이 말씀하셨듯이 코스피가 2,400 정도면 꽉 찬 기분이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그 소위 그 성장하는 산업, 게다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형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들, 그래서 PBR이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과 시대의 흐름이 바뀐 이런 상황에서의 코스피는 뭐 2,500, 2,800, 3,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ROE를 고정자산이랑 무형자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ROE 같은 경우 고정자산은 듀퐁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ROE라는 거를 듀퐁 분석으로 나눠보면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레버리지로 구성되는데요. 이게 8월 초부터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덕택에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이 증가했고요. 이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시장의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가치와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 1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 가치고요. 코스피의 자산 총계 대비 무형자산 비중 증가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은 2번입니다. 이 장부상의 무형자산 가치보다 소위 말하는 이 플랫폼의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주고 있고 현재 이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소위 이제 코스피 200 내에서 시가총액의 상위 탑10 업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모멘텀과 시가총액이 큰 부분이 특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게다가 요즘은 또 들어와서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섹터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우리가 과거에 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책으로 배웠던 것보다 그거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좀 맞춰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완만한 상승장이 계속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섹터별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서 유망 섹터를 우리가 선별해야 되는지 이런 변수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20년 연초 이후에는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최고로 27조, 반도체는 순매도가 1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 수급이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 수급이 돌아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 이익 모멘텀을 받고 있는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이즈 관점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유리해 보입니다. 기존 과열 구간에 진입한 업종보다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업종에 주목해야 되고요.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력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20년 하반기에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이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 9월 공매도 제한주 체제와 12월 배당락 이슈입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면은 단기 성장주 부진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가치주로 단기 로테이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2월 배당락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가치주로 단기 로테이션이 진행된다면은 이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물론 우리가 이정빈 연구원이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전반적인 계산을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퀀터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섹터가 지금 보면은 반도체에서도 사실 하반기에 서버 디램 쪽에 조금 부진이 좀 예상되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요즘에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10년 주기의 뉴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도 잘 팔리는 듯하고요. 게다가 또 수소차와 전기차의 모멘텀까지 좀 이렇게 가치가 더해지면서 현대차의 움직임도 좋아 보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포트를 우리가 이제 구성한다. 오늘부터 새로 주식을 투자한다. 뭐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지금 안전하겠습니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시의 현금 비중입니다. 예. 포트폴리오 구성 시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면은 10%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제 주식 채권을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기존에는 이제 주식 채권 비중이 6040이었는데 네네. 지금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 자체가 주식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8020으로 좀 변경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네. 현금을 넣자면은 주식 채권 현금 비중을 702010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지금 주식을 한 70%, 채권을 20%. 뭐 사실은 근데 사실 개인들이 지금 뭐 채권에 대한 그렇게 큰 뭐 어페타이트, 식욕이 없기 때문에 뭐 채권을 현금으로 그냥 안전성 자산으로 본다면 뭐 80대 20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이정빈 연구원께서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항상 취하시는 보수적인 분이신가요? 아니면 좀 적극적인 분이신가요? 성향이 어떠십니까? 그거는 주식시장 국면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적극적이십니까? 예, 지금 국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스탠스는 적극적인 스탠스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뭐 이정빈 연구원이 100%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긴 어렵지만 공매도 그 제한 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재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말을 들으십니까? 공매도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금지되는 이런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네.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될 경우와 안 될 경우인데 네. 만약에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1개월 정도 성장주 부진이 있었고요. 네네. 만약에 이게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12월 정도 배달락 이슈와 그다음에 미 대선이 있는 11월 네네. 한 달 전 정도를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조금 집중해 주시면 우리 이정빈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다 그 역사를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공매도가 다시 시작할 때쯤 되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PER이 뭐 100배, 200배로 거래되는 2차 전지 중에도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조금 성장주로서 조금 한 달 동안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주에 MSCI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편출입 예상 종목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8월 13일 새벽 MSCI 8월 분기 리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추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시젠, 알테오젠이고요. 반면 편출 예상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현대백화점, 대우건설, 헬릭스미스 순입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8월 분기 이슈에 추가될지가 좀 관건인데요. 사실 유동 비율 때문에 MSCI의 조기 편입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MSCI 구성 종목 변경 관련 이 대표 투자 전략은 그 리뷰일 매수, 변경일 매도입니다. 변경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 또는 이제 9월 1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변경일에 매도하는 이유는 패시브 자금이 사실 그날 이 마감 때 동시호가 때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SCI 관련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리뷰일 20거래일 전에 편입해서 이 편입일에 매도하면 수익률이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전에 편입해서 편입일에 매도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보자. 그 종목들을 보면 편입 예상 종목이 지금 CGN하고 알테오젠이 있는데 이거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살 수 있다. 그 종목들을 유심히 보다가 편입되는 그날 매도하면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네. 퀀트 담당 이정빈 연구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